고래사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잘 나가던 뉴욕 증시가 목요일 날 2.5% 막판에 극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슈를 찾아보지만 중요한 거는 신규로 미국의 연준의 부의장으로 지명된 레이알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상원 인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신임 연준 부의장은 상당히 비둘기파로 시장에서는 분류를 하고, 그녀가 인준되는 경우에는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자산 시장을 비교적 비둘기파적으로 볼 것이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과 다르게 그녀의 첫 일성이 시장에 물가 상승이 근로자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둘기 대표격인 그녀의 갑작스러운 매파 발언으로 시장은 충격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3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스닥이 급락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과거 경력이 디지털 달러와 리브라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메타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녀의 발언 중에 블록체인과 어떤 플랫폼에 디지털 달러가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욱이 그녀가 오바마 시절에 주도했던 도트 프랭크과, 그리고 이러한 그녀의 경험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되살아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장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로 일단 생각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과거로 볼 때 과연 나스닥의 상승 시기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2016년으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됐고, 그 이후에 16년도 초까지 시장에 16년도 2월 달에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등 일단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2016년도 초가 되면 우리가 우려했던 미국의 달러 지수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어느 정도 하락을 유지를 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게 황색선이 일단 미국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초록색 선이 이제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을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2016년 초, 그러니까 15년도 말에 금리 인상 후에 일시적으로 두 가지 다가 이렇게 하락을 한 이런 상황을 보였고, 그때 이제 미국의 나스닥도 깊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정 시기를 활용을 해서 미국의 나스닥을 매수를 했다면 상당 기간 동안 2017년도, 18년도까지 나스닥이 급성장을 했고, 여기 주황색 선 2년물 채권 금리가 피크아웃 하기 전까지 나스닥이 꽤 많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결국은 금리 인상 후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러한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의미는 일단 시장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실제 금리 인상 이후에는 금리가 하락을 했었다. 그런 이후에 금리 상승 여부와 상관없이 나스닥은 그때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시장은 금리 인상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결국은 이제 선반영이 돼서 금리 인상 이후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3월 이후에 미국의 금리는 일정 부분 조정을 받고, 그 이후에는 과거 경험을 볼 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왔습니다. 금리 인상 이후에 2개월 정도 후에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고 나스닥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3월 16일 날 금리 인상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한 5월 정도는 뭐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모든 것들이 주기가 너무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지난번에 이러한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 다음에 양적 축소, 이런 과정들이 한 5년을 걸쳐서 뭐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020년 뭐 팬데믹 이후에 막대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동원을 해서 실제 2020년보다 한 5조 달러 이상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통 이걸로 보면 연준이 생각하는 그러한 기대치는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7년부터 뭐 양적 완화를 일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신규로 한 5조 달러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지금 한 8조, 한 8천억 달러, 한 9조 달러 정도 연준이 자산이 확대된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 5조 달러 정도는 뭐 자산 매각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정상화를 이루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연준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이게 다 차후에 연준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어떤 리스크가 있어도 대응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5년 동안에 이러한 그 양적 긴축 기조가 이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이러한 그 2년간 막대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효과적으로 2년에 걸쳐서 단시간 내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러한 양적 긴축까지 3종 세트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정상화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위기감이 시장에 급락을 가져왔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그 큰 지루한 이러한 양적 긴축의 기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번에 한 5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한 2년 정도 당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가 3월로 당겨졌고, 금리 인상 시기 전에, 전후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의 급락은 어느 정도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3월 달에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한 5월 정도에 뭐 시장에 저점이 형성됐다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1월, 2월 연준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가 시장의 어떤 저점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섹터에 비중을 두어야 하는가?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그 다우 나스닥에서, 다우는 기존의 성장 가치주로 우리가 분류를 했고, 나스닥은 뭐 성장주로 그동안 분류를 했던 게 뭐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다우가 뭐 나스닥의 상승률을 뭐 초과하는 그런 현상이 보였었고요. 하지만 2000년도 팬데믹 이후에는 나스닥이 다우를 초과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여러 원인이 뭐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 그 빅테크와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미래 실적과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요전 섹터가 어떤 인건비 상승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뭐 그런 섹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래 실적까지 나스닥 빅테라든가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실적 향상이 기대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향후에 미국의 뭐 4차 산업이라든가 미국의 어떤 성장성을 성장성이 강조되는 그런 섹터들로 일단 나스닥 빅테크가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중 간의 갈등에 있어서 이러한 빅테크들의 어떤 무역 경쟁,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반독점 이슈로서 뭐 제재만 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일단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나스닥의 저점을 이용을 해서 매수하는 게 긍정적이고, 이러한 그 긴축 주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후에 한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나스닥의 저점이 나왔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3월 16일이라고 하면 지금 2월 중 1월 말 정도에 나스닥이 하락을 할 때
오히려 이때가 어떤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된 뭐 그런 시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전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 15년 12월이었다고 하면 1월 달부터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뉴스화되면서 지표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원래는 그때를 감안을 하면 3월, 4월부터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4월 이후에 5월 어느 즈음에 이제 바닥을 겪고 뭐 상승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2년 안에 양적 긴축까지 전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전에보다는 상당 기간 당겨질 수도 있고, 지금은 내년에 어떤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적 축소까지 기존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1월 말이나 2월 말 정도가 2월 중순까지가 어떤 나스닥의 저점이 있고, 그 이후에는 내년까지 금리와 같이 나스닥이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 내년 한 말 정도 되면 일단 금리가 뭐 장기 금리가 일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뭐 시장에 적지 않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언제 시중금리가 뭐 떨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뭐 생각을 해본다면, 요게 이제 주황색이 2년물이고 요게 이제 초록선이 10년물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요 두 가지가 좀 하락을 해야 시장에 나스닥이 반등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멘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2년물 뭐 국채 금리가 일단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지속적으로 10년물 상승률을 관통하는 뭐 이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2년물이 언제 떨어지나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장에 중요한 의미를 지금 지닐 수 있고요. 현재 2년물이 한 0.9%대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2년물 금리가 언제 하락을 하느냐, 하락 중에 나스닥의 반등이 있었고, 지금 보면 단기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는 DXY 달러 지수랑 거의 동행화하는 뭐 이런 현상이 그동안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산업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비 판매가 2021년 작년 12월 달에 감소를 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어떤 레이트가 좀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소 어떤 생산자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시장에 뭐 일부 우려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물가가 어느 정도는 꺾일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이러한 그 리테일 세일과 어떤 산업 생산 지수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달러 지수가 지난주에 큰 폭으로 8개월 만에 최고로 뭐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2년물은 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여기 이제 미래를 볼 때 이렇게 2년물 어떤 채권 수익률도 하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뭐 오미크론 이슈에 따라서 지금 뭐 병원 입원자 수가 뭐 증가를 하고, 대부분이 이제 어떤 지난번 같은 어떤 인력에 대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망 쇼테이지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비싸져서 소비 측면에서 소비가 좀 줄어드는 뭐 그런 지표가 어떤 리테일 세일이라든가 어떤 산업 생산 지수에 일정 부분 반영이 돼 있어서 단기 금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러한 그 오미크론 우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어느 정도 하락 안정화되는 뭐 이런 생각을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은 단기 금리를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될 수 있다는 뭐 그런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지금 달러 지수가 주당 RSI가 뭐 70 정도 되면 달러 지수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하락으로 전환될 확률이 크다, 뭐 데이터를 보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달러 지수가 일정 부분
하락할 수 있다. 뭐 여기에 의미를 둘 수 있고, 의견은 이제 뭐 달러가 약세가 되면 어떤 그 이머징 마켓에 상품 시장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수입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뭐 CPI가 뭐 증가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뭐 미국 경기와 반드시 이머징 마켓의 지수가 뭐 한 방향으로 가기는 간다고 보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 약세, 그리고 조만간 2년물 채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단은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런 투자도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처음에 어떤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금 가격하고 뭐 거의 뭐 비슷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금 가격은 뭐 1,800달러를 유지하는 방면에 지금 비트코인은 그래도 4만 달러 위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때 가격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한 20배 정도 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도 자산 시장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특히 이제 성장 섹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나스닥이라든가 뭐 빅테크 기업, 나스닥,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쪽보다 뭐 아직까지는 레버리지가 위험자산 정도가 좀 큰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반등 여부가 뭐 테슬라, 그 다음에 나스닥에 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금리가 2년물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되고 뭐 달러 지수도 하락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반대편에 있는 나스닥이 위험 자산의 가장 첨단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저점 후에 투 발음, 그러니까 쌍바닥 형태로 지금 에너지를 모아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뭐 투자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돼 있는데, 원유라든가 이러한 천연가스 가격이 지정학적 어떤 그 가격을 뭐 조정하고 싶은 그런 세력에 의해서 많이 변동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침공이 공공연하게 이제 소문들이 돌고 있고, 뭐 전쟁에 대한 명분을 뭐 확보를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접경 그쪽에서 러시아가 모종의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지금 나돌고 있습니다. 가령 그 러시아가 뭐 본연의 뭐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의도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뭐 액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뭐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시장 기대감하고는 달리 뭐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다 해서 이게 뭐 중요한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중요한 이슈가 미국 그 국무부에서는 어떤 정유회사 몇 개의 어떤 뭐 의견을 들어보니까 만일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리를스 얼터너티, 그러니까 거의 뭐 다른 차선책 공급 라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변수가 뭐 발생할지, 이것도 향후에 국제 원유 가격 상승, 가스 가격 상승과 금리의 피크아웃 시점이 다소 뒤로 뭐 연기될 수 있는 뭐 중요한 상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뉴욕 시장은 내일은 마틴 루터킹 홀로데이로서 월요일 날은 뉴욕 시장이 하루 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참조를 하시고요. 지금 결정적으로 금리 달러를 뭐 약세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변수로 BBB 액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든의 어떤 그 미국의 어떤 재건 법안이 지금 이 민주당 만친, 조 만친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인데 이 상원 의원이 지금 BBB 법안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50석, 그 다음에 공화당이 50석인데 민주당이 뭐 49석만 동의를 받는다면 통과하기가 상당히 힘든 뭐 그런 상황인데, 마지막까지 좀 민주당 내 뭐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게 이제 1.7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만친 의원이 뭐 미국 그 부채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중요한 뭐 11월 달에 뭐 총선 이슈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 내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난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17일까지 뭐 공화당의 어떤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주만친 의원을 설득을 해서 이제 1월 말 정도는 통과를 해야 어느 정도 그 달러 지수도 어느 정도 하락에 큰 뭐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통과 후에 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고 뭐 금리도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뭐 성장 섹터 쪽에 뭐 상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BBB 법안 안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직접적으로 미국의 어떤 재정 지원 외에도 어떤 그 탄소 제로, CO2 최소화 뭐 이런 부분들의 중요한 정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통과 여부에 상당히 어떤 투자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뭐 중요한 사항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뭐 아동 수당 등 이런 것들을 좀 제외를 하고 기후 변화 대응 항목을 뭐 유지하는 경우 1조 5천억 달러 규모 내외에서 수정안이 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BBB 법안이 중간 선거를 위한 분위기 전환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조 맨친 의원도 소속당의 승리를 위해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 정도에 어떤 미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BECT 프로그램이 뭐 하원에서는 이미 통과를 했어요. 상원에서 통과를 한다면 미국이 다시 한번 성장의 엑셀레이터를 밟는 그런 중요한 뭐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내 증시에서 기관들이 최근에 1월 초부터 매수한 섹터를 보면 이게 뭐 시멘트, 그 다음에 정유, 그 다음에 방산 이쪽을 기관들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 쪽도 그렇고 뭐 하나솔루션 이쪽 종목도 매수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뭐 금리 인상 시기에 기관들이 전통 뭐 가치주, 에너지나 뭐 금융 쪽에 일단 비중을 실은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뭐 위험성을 해치한다는 뭐 그런 차원도 될 수가 있고, 아무튼 뭐 기술주가 뭐 조정을 보이는 뭐 그런 시즌에 있어서 이러한 그 가치주의 일부 리스크를 해치하는 뭐 이런 전략도 일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월봉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좀 선정하는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SPG라는 종목인데요. SPG. 이게 월봉 기준상 뭐 큰 산에 뭐 등산했다가 내려온 뭐 그런 기분입니다. 이제 다시 갈까? 다시 이게 하산의 일부가 아니라 다시 정고점을 뚫는 뭐 그런 상승으로 이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다시 저점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에너지의 힘이 일단 외국인과 뭐 기관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요. 이 개인들이 이러한 그 향후로 추가적으로 뭐 등산을 할 것인가, 산을 다시 오를 것인가, 이런 부분은 개인들은 이제 뭐 누구는 금방 집에 일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그런 개인도 있고, 누구는 이제 뭐 꾸준히 따라갈 수도 있고, 이 개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등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등산하고자 하는 세력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을 가지고 이게 올해 뭐 주도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했죠. 다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해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뭐 이런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고, 다 이제 뭐 이게 진짜 산에 오를 거면 전에 있는 산보다 좀 높게 가야죠. 이게 중간에 이제 내려오는 뭐 이런 사이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과연 등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지금 꽤 많은 사람이 거래량을 발생을 하면서 등산을 시작을 했고, 등산하고 있는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이 등산 행렬에 일부 참여를 하고 기관들도 참여를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에 주황색 이제 구름대도 일부 돌파를 해서 앞으로 이 정고점을 넘어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국의 센시 뭐 요것도 이제 똑같은데요.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요쪽은 뭐 추가적으로 요 등산 요 산을 넘어서 가고자 하는 시작점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일부 매수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힘이 좀 많이 약하고, 그 다음에 이 구름대 밑에 있기 때문에 일부 또 뭐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BBB 법안, 이게 이제 그 안에 뭐 폭력이라든가 신재생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BBB 법안이 통과가 되면 신재생 쪽에는 큰 좋은 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를 봐가면서 뭐 구름대를 뚫고 좀 거래량이 발생을 해서 간다면 이게 이제 전에 있는 산을 넘어서 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구름대가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풍력주인데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월봉상 앞에 이제 큰 산이 있었고, 다시 이제 등산하느냐 이걸 보면 일단 구름대를 뚫었고 뭐 거리량은 크지 않지만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상승 여부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산에 이제 정상 부분에서 이게 뭐 추가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또 뭐 힘이 빠져서 이렇게 떨어지느냐, 이걸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대는 지금보다 한참 위의 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요런 상승은 우리가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것도 똑같거든요. 뭐 거래량은 적지만 일단 뭐 기관들이 이번 달 들어서 샀어요. 그동안 기관들은 9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하다가 1월 달에 들어서 매수를 했는데, 일단 자리가 일단 하산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등산을 하느냐 여부의 어떤 갈림길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구름대는 다 뚫어서 뭐 추가적으로 이렇게 전 산보다 좀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요것도 이제 월봉 기준으로요.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팔아서 가격을 일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사는 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일부 떨어뜨려 놓고 평단을 좀 낮춰 놓고 다시 뭐 외국인이 사기 시작을 했고, 기관들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이제 3만 원대가 현재 구름대가 뭐 있고 해서 3만 원대를 돌파를 해야 이게 중장기적으로 긴 뭐 등산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해서 요거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오르기만 하고 있는 거죠. 등산을 쉬지도 않고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한 달 뭐 12월 달에 좀 쉬는 뭐 그런 구간에서 일부 조정을 보였다면 요때 좀 하단에 좀 매수가 가능했던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이제 리듬이 그렇네요. 이게 10월 달에 음봉, 11월 달에 양봉, 12월 달에 음봉, 1월 달에 양봉. 그러니까 음양 이렇게 뭐 이런 리듬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는 상시적으로 좀 이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개연성도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뭐 많이 이제 등산에서 하산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때 이제 다시 많이 쉬었으니까 다시 가자, 이런 의미였는데 가자는 세력 중에 개인이 없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가자고 한다면 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쌍끌이 매수가 한 2개월 동안 뭐 긍정적이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매파 발언들도 있고 해서 지금 나스닥이 뭐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투표권 확대를 두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이 계속 뭐 설전을 보이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BBB 법안도 빨리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가 뭐 해결이 안 되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때문에 미국의 핵심 어떤 싱크탱크들이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의 한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자지간 시장은 지속적으로 기대감에 의해서 뭐 상승을 하고, 이제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경험도 있죠. 결국 금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이 오른다. 그러다가 이제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고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떤 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금리도 어느 순간 피크아웃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금리의 어떤 픽아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산 소비라든가 생산 이런 부분들이 지표가 좋지 않고 일단 시장에서는 뭐 가격이 비싸서 좀 사기가 힘든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수요가 적으면 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수 있다, 이런 기대감, 긍정적인 측면이고, 나아가 이제 추가적으로 BBB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가 되면 그게 또 달러 약세로 전환되는 뭐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해서 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하면 어떤 금리의 픽아웃은 그만큼 뒤로 연기가 될 수가 있다. 그동안 뭐 나스닥이라든가 성장주가 추가적으로 뭐 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